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1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외국에 살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갖추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도 만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민족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노력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한국 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가끔씩 멈추어 서서 지금 상황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장점인 이 노력과 결합이 돼서 우리의 성공은 정말 개런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한국 분들은 주식 투자도 너무나 열심히 하시죠. 근데 열심히만 하시고 가끔씩 이렇게 좀 멈추어 서서 내가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지 좀 복귀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어떨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4일간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상승장이 다시 시작됐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요, 기분 좋게 미국 증시를 관망하고 계실 텐데요. 이 와중에서도 제가 미준 멤버십 댓글창을 보니까 조금 불편한 마음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승장에서도 기분이 언짢아질 수 있는 이유는요. 뭔가 내가 전략적으로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시작을 예측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때는 팔아야 되고 이때는 사야 되고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맞춰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되면 남들은 다 상승장에 기분 좋을 때 나는 때 맞춰 나의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려고 들면 굉장히 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분산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분산 투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주식을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해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물론 맞습니다. 한두 종목에 몰빵을 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러한 종목이 급상승을 하게 되면 1년에 100%, 200% 굉장히 높은 상승 추세를 즐길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과연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돌아갈 것인가?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아도 안전자산 놔두고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올라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종목, 두 종목만 떨어지게 되면요. 굉장히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행할 수 있죠. 주식 투자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1년, 2년 투자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5년, 10년, 20년 이렇게 투자해야 우리의 투자 자금이 2배로 오르고 3배로 오르고 4배로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부를 가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10년, 20년 동안 해야 되는 게 투자인데 매일매일이 지옥 같다면 과연 이게 내가 행복을 위해서 부를 확보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 행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따라서 수익률만 고려하면 안 되고요. 그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대치입니다. 기대치가 높게 되면요. 좋은 결과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분이 나빠질 수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에 나는 한 50% 정도 수익을 내야겠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신 분들은요. 30% 올라가도 기분이 언짢을 수 있죠. 제가 예전에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라는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을 때 거기에 저의 목표를 써놨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20% 내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20%도 굉장히 과한 목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1년에 30%, 40% 정도 수익을 낼 거야. 이러신 분들은요. 조금은 기대치를 낮춰야 우리가 행복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분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뭐 10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6종목, 7종목이 올라가면 그 역시도 행복을 줘야 됩니다. 어떤 투자자분들은요,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만 떨어져도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가끔씩 월가의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성공 확률을 보여드리잖아요. 10개 종목을 베팅을 했을 때 7개 종목만 맞아 떨어져도 월가에서 1, 2등을 다투는 이런 애널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요, 10개 종목 투자하면 6개만 맞춰도 나는 잘하고 있다. 뭐 운이 좋으면 7개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기대치를 낮추면서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살고 계신 한국분들 잠깐 멈춰 서서요. 나는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9월 13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에 대한 홍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의 설명글로 가시면요, 시킹알파 한가위 프로모션 214달러로 가입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걸어놨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으로 214달러의 할인을 받으시고요, 알파픽의 2종목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월 1일부터는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의 가격이 3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가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가격이 많은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도 아주 기분 좋은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빨간색이 거의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일제히 상승 추세를 보인 기분 좋은 장세였는데요. 만약에 어제도 주식의 모습이 좋지 않았던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를 좀 하셔라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어제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메가테크 기업이었습니다. 아마존이 1.34%, 메타가 플러스 2.69, 구글이 플러스 2.23, 애플도 소폭으로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추세가 대부분의 종목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겠죠. 어제 장 마감 기준으로 68.38%의 주식이요, 현재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70% 가까운 주식은 장기적인 모멘텀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9월 초 들어서 급상승했던 빅스 지수가 다시 17.11로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시장의 변동성이 약화되고 있다. 조만간 200일 이평선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요, 드디어 하락 추세가 좀 잠잠해지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급물살을 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Index,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45까지 향상됐습니다. 어제는 43이었거든요. 따라서 공포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다. 공포 상태에서 조금씩 중립으로 올라가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인데요. 다우존스는 어제 0.58% 상승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75, 마지막으로 나스닥은 1%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올라갔는데요. 58,121을 찍으면서 드디어 비트코인 역시도 상승하는 추세를 가같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러셀 2000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1.2%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의 3대 지수보다 오히려 소형주가 조금 더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존 탑픽 역시도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요. 앱 러빈이 이틀 연속으로 폭등했습니다. 어제 역시도 8.24%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일주일 만에 20%나 급상승하는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 브로드컴이 플러스 3.97, 세 번째 TNA가 플러스 3.84, 제타 플러스 2.98, 이멀전 플러스 2.76,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2.72%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메타가 플러스 2.69, 알파벳 플러스 2.34, 엔비디아 플러스 1.92, iShares 러셀 2000 ETF 플러스 1.29, TSMC 플러스 1.08,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94, 테슬라 플러스 0.74, AMD 플러스 0.61, 비트코인이 0.17% 올라갔고요. 팔란티어가 0.17% 소폭으로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딱 두 종목이 떨어졌는데요. 아이트론이 마이너스 0.11, 우버가 2.88% 떨어지면서 시장의 상승 추세에 조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경제 관련해서 중요한 데이터가 두 개나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우리가 PPI라고 부르는 게 발표가 됐죠. 구체적인 소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미국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의 수치가 하향 조정된 후 소폭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추가했습니다. 목요일에 발표된 노동통계국 보고서에 따르면요. 생산자 물가 지수, 영어로는 Producer Price Index라고 부르죠. PPI가 7월 달에는 보합세를 보인 후 전월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블룸버그 설문조사의 중간 예측치는요, 0.1% 상승을 예상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PPI가 조금 더 상승한 거죠.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 7월 달에는 원래 지난달에 발표했을 때 플러스 0.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0.0으로 하향 조정됐거든요. 그 얘기는 0.0에서 0.2%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퉁을 치면 되겠죠. 따라서 생각보다는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전과 비교하면요. PPI는 1.7% 상승하면서 2024년 초 이후 가장 적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작년 대비 플러스 1.7이면 굉장히 낮은 수치죠. 이번에는 변동성이 커다란 식품 그리고 에너지 품목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 코어 PPI입니다. 이 부분은 8월 달에 전월 대비해서는 플러스 0.3을 기록했고요. 1년 전보다는 2.4% 상승하는 데 그쳤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가지수 선물 그리고 국채 수익률은 발표 이후에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PPI 보고서에 따르면요. 서비스 비용이 0.4%나 올라가면서 전반적인 PPI 상승 추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행인 부분은 이러한 추세를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객실 임대료가 상승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8월 달은요, 전반적으로 휴가 시즌입니다. 따라서 많은 호텔의 객실 임대료가 급격하게 7월 대비 상승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PPI가 생각보다 조금 더 높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상품 가격은요, 에너지 비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고요. 변동성이 극심했던 식품, 에너지, 그리고 무역까지 제외한 물가는요, 두 달째 0.3% 상승했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3.3%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학자들은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 PCE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카테고리에 대한 PPI 데이터도 분석한다. 이 얘기는요, PPI에 들어가는 여러 구성 요소 중에 PCE랑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만 띄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었다. 그 얘기는요, 8월 PCE 물가지수가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인데 아마도 PCE 지수가 괜찮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는 목요일이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매주 목요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어제 역시도 지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3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소식이죠. 자세한 내용을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는데요. 이는 고용이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지금 현재 경제의 많은 지표들이 고용이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수치로 표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나 둔화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 7일로 끝난 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2,000건이 증가한 23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따라서 2,000건 정도 증가한 것은 특별히 많은 폭으로 증가했다 보기엔 어려운 거죠. 하지만 블룸버그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예상한 중간값은요, 22만 6천 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전망치는 22만 6천이었는데 23만 건이 나왔기 때문에 전망치 대비 4천 건 정도가 더 나왔다. 이 부분은 부정적이죠. 하지만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뭐냐면요, 실업수당 수령자 수를 나타내는 계속 청구 건수는요, 8월 30일로 끝난 주에 185만 건으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증가인데 왜 괜찮냐? 왜냐면 시장의 전망치 역시도 185만 건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장이 지금 예상하는 만큼 실업자의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주 이동 평균은 5주 만에 처음으로 증가한 23만 750명으로 상승했고요.
최근에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수준은요, 몇 주 동안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 올렸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요. 중요한 것은 급격하게 많아지면 안 되겠죠. 따라서 경제가 조금씩 완만하게 연준이 원하는 대로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 좋은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의 침체 조짐을 주시해 왔지만 지금까지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에서는 그러한 경고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긍정적으로 나와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실업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 조금씩 가시권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방준비은행 관계자들은요, 금리 인하를 고려할 때 고용시장의 추가 악화가 주요 감심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8월에 근원 인플레이션 주요 지표가 예상치 못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중앙은행은요, 다음 주 회의에서 25bp 소규모 인하로 정책 완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요, 지금 현재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기준금리가 0.5%포인트 하락하게 되면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불안해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0.25%포인트 떨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그 얘기는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세가 나쁘지 않다. 조금씩 연준이 원하는 만큼만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경제, 나아가서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최고의 경제학자 한 분이요, 경제 침체의 우려를 철회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시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지금쯤 경기 침체로 전망을 바꿔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에버코어 ISI의 회장인 에드 하이머는요, 오히려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착륙으로 오히려 생각을 바꿨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에드 하이머는요, 월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고요. 40년 동안 기관 투자자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다. 따라서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다란 대표적인 경제학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가 어떤 예측을 발표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한다. 따라서 어제 미국 증시의 상승에 일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는 목요일에 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전망치를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1%로 무려 3%포인트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착륙으로의 전환은 매우 대담한 순간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나는 원래 경착륙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연착륙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다. 쉽지 않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팀이 검토한 어려운 계산에 따르면 연착륙 전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나는 우리 팀을 믿는다. 나는 원래 경착륙 생각했었는데 우리 팀이 내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굉장히 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버코어는 10가지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5가지만 일단 살펴보면요.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제 발표된 청구 건수도 나쁘지 않았죠. 두 번째로 풍부한 유동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금리는 굉장히 높게 설정돼 있죠. 근데 문제는요, 양적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아직도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한 실질 소득 증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요, 소득이 만약에 증가하지 못하더라도 실질 소득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네 번째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임박. 드디어 다음 주에는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되면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조건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발전. 지금까지 있었던 기술력과는 차원이 다른, 따라서 굉장히 좋은 수익의 증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이러한 기술력이다. 이렇게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에버코어가 이번에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의 전망치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자기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2025년 1분기 그리고 2분기에는요. 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이후에 금리 인하의 시차적 영향이 시작되면서 3분기에는 플러스 2%, 그리고 4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3%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에 1분기, 2분기, 이렇게 3분기 동안은요. 경제가 1% 정도 성장하면서 그나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의 효과가 발휘되면서 내년에 3분기에는 2% 성장, 2% 성장하는 것은요. 경제가 드디어 본 모습을 찾았다. 정상적으로 복귀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플러스 3%로 성장률이 증가할 것이다. 3%면요. 드디어 미국 경제가 호황을 맞이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전망이 가능합니다. 이 얘기는요. 미국 증시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앞서 나가잖아요. 따라서 내년 3분기부터 미국 경제가 정상적인 모습을 찾는다면 드디어 미국 증시 역시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이 가능한 거죠.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수요일에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주식시장은요. 곧 폭락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우리의 젠슨 황 CEO께서 등장하시면서 S&P 500,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는요. 장초의 손실을 만회하며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목요일까지 이러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아무도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요. 만약에 경제가 연착륙하면 주식시장 역시도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우리가 베팅하고 있는 미국 주식 투자의 성패는요. 결국은 두 가지의 요인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거시적인 환경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베팅하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탈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요. 기업의 펀더멘탈은 결코 거시적인 환경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할 때는요. 경제 공부도 해야 되고 지금 경제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시적인 영향에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제, GDP죠. 과연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에서 지금 금리는 우리 편이죠. 왜냐하면 정점을 찍고 이제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따라서 두 가지의 거시적 환경 중에 한 가지는 우리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GDP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인가, 리세션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거시적인 환경은 정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는요. 리세션의 모습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사람들이 슬슬 다시 한번 기업의 펀더멘탈로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요. 경제적인 환경보다는 인공지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다시 한번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엔비디아 주가는 목요일에 다시 상승하며 전날의 랠리를 이어나갔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라클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야 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두 개의 기업은요. 오라클 그리고 엔비디아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빅테크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수요일에 8%나 급상승하며 교착 상태를 깨트렸습니다. 이러한 급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요.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인 오라클의 최대 규모의 AI 슈퍼컴퓨터 계획 발표, 그리고 두 번째로 인공지능의 높은 수요에 대한 젠슨 황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호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오라클은요. 최대 13만 1072개의 엔비디아 차세대 블랙엘 칩이 탑재된 AI 슈퍼컴퓨터에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주문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엔비디아가 엄청난 매출의 확장을 보였지만 단 4개의 기업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 메타, 두 번째 아마존,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네 번째 구글이죠.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이 전체 매출의 60% 정도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아니다. 이제 오라클도 무려 13만 개가 넘어가는 블랙엘 칩을 산다. 이러한 사실이 발표가 된 거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기회를 오라클이 만들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골드만삭스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은요. 블랙엘의 출시와 고객사들의 투자 수익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 반도체 대기업과 거래하는 일부 기업들은 감정이 격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이 격해졌다는 얘기는요. GPU를 사야 되는데 못 사서 기분이 많이 상했다.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젠순왕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엔비디아는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AI 회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센터와 협력하고 있다.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 데이터 센터, 우리가 협력하지 않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우리가 협력하고 있지 않은 컴퓨터 제조업체는 단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깨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우리를 믿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전순왕의 발언과 오라클의 발표는요, 지난달 엔비디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한 이후 불거진 급격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진정시켰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드디어 인공지능의 미래를 확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칩 제조업체 중에서는요, Advanced Micro Devices, 우리가 AMD라고 부르는 기업이 목요일에 0.61% 상승했고요. 브로드컴은 3.97% 연일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퀄컴은 0.95% 하락했고요. 마이크론은 3.79% 급락을 해버렸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 수혜주가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투자자들의 관심은 다시 한번 기업의 펀더멘탈로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요, 과연 펀더멘탈이 집중할 수 있도록 거시적인 환경이 뒷받침을 해주는가,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미준 방송에서는요, 계속해서 미국 경제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오늘 살펴볼 월가의 추천 주식은 모간 스탠리가 발표를 했고요. 모간 스탠리는 향후 1년 동안 대형주에 집중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형주에 투자해야 되는지 탑픽 15개 종목을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마이크 윌슨이 이끄는 모간 스탠리의 주식 리서치 팀은요, 향후 12개월 동안 보유할 종목을 모아놓은 2025년 빈티지 밸류 추천 종목을 발표했습니다. 여기 빈티지 밸류라고 써 있어서요, 저는 가치주를 추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치주가 아니라 의외의 종목들이 추천되고 있다. 조금 이따 살펴보시죠. 현재 모간 스탠리의 전략가들은요, 소형주를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리세션의 확률이 있으니까 리세션에 대비를 해라, 이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번에 발표된 빈티지 밸류 2025는요, 이러한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대형주 쪽으로 크게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추천 종목의 80%가 메가캡 또는 대형주로 분류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스타일 측면에서 보면요, 모간 스탠리가 제공한 종목의 67%가 성장류로 분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이번에 추천 주식을 발표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까 제가 거시적인 영향 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 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금리였죠. 이제 기준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 금리도 덩달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투자 환경이 조금 더 위험성 자산, 리스크가 있는 자산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겠죠. 따라서 안전자산보다는 이 위험자산의 인기가 올라가면요, 결국은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성장주에 조금 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아래는요, 투자은행 모간 스탠리가 빈티지 밸류 2025 그룹에 나열한 15개 추천 종목과 그 종목에 대한 목표 주가를 요약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위에 아마존이 추천이 되고 있고요. 아마존의 목표 주가는 $210입니다. 두 번째로 애플이 추천되고 있고요. 애플의 목표 주가는 $273. 세 번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목표 주가 $49고요. 네 번째 보스턴 사이언티픽 목표 주가 $92입니다. 다섯 번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인공지능 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232입니다. 여섯 번째 일라이 릴리도 보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12번째 엔비디아가 드디어 나오고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는 $150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모간 스탠리가 발표한 탑픽 리스트를 살펴보면요, 결국은 두 가지의 거시적 환경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금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테니까 먼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 성장주에 집중하라, 이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경제 요인은 바로 리세션이잖아요.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라. 그 얘기는요,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소형주는 피하라.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9월 1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그리고 이번 주에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설계에 가시고요. 또 한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요즘에도 미국 주식 투자가 조금 힘겹게 느껴진다,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런 분들은요. 너무 열심히만 하지 마시고 잠시 멈춰서서 과연 나는 적절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